이번에는 한 분의 댓글 재밌습니다. 한 분 함께 합니다. 2시의 데이트 김기덕 DJ 힐링쌤 센스 짱이고요 하셨어요. 김기덕 DJ 기억하십니까? 2시의 데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기억 안 납니다. 2시의 데이트 김기덕 이 프로 보면 주로 팝송이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이 재생 목록에도 뭐 뮤직 란이 있거든요. 거기 몇백 곡을 제가 모아놨는데 주로 일부 클래식과 주로 팝송이에요. 가요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좋아해서 제가 이 2시의 데이트 김기덕 이 프로그램을 자주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이장희 씨 아시죠? 그분이 0시의 데이트인가? 뭐 밤늦게 하여튼 한 프로 있어요. 그때 이장희 씨가 올렸던 그 음악들 좋은 게 많고 또 송골매 그 누구죠? 송골매 싱어. 그 사람 지금도 합니까? 그 사람 음악도 괜찮았어요. 올리는 음악들. 또 김기덕 씨 음악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2시의 데이트 김기덕 DJ라. 24시간 데이트. 언제든지 아무데나 데이트. 힐링 여의자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약사장이 끝나고 다시 강사장이 돌아오면 뒤늦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주시장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왜 나 안 불렀어요? 치사하게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주식 싸게 다 사먹고 말이야. 왜 나 안 불렀어요? 이렇게 뒤늦게 주가가 오르면 강사장에 뛰어들어올 사람들 분명히 생깁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스스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또 돈 벌고 싶어서 들어와놓고선 그래서 돈 벌겠습니까? 이런 제 생각 기억납니다.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이라고 피터 린치의 명언들 제가 설명드렸죠. 그 책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칵테일 파티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주위에 몰려와서 주식이 어떻고 주식 얘기를 막 한답니다. 그러면 피터 린치는 지금 끝물이구나. 지금 주시장이 꼭지구나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약사장이 되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질 않는데요. 너도 나도 다 외면을 한답니다. 그때는 주가가 바닥이구나 느낀답니다. 이렇게 피터 린치나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 또 뭐 존 보글, 필립 피셔 또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 이런 사람들 이 좋은 책들 다 읽어봤지만 여러분들께 권한다고 읽고 싶은 사람들은 읽겠지만 또 부담 가서 읽겠습니까? 또 시간이 안 되죠?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본인이 자리에 앉아서 읽어야 되는 거지만 이 영상은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도 전철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책 읽은 거 그 효과 다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책 하나 있는데 이거 아주 오래전 책이에요. 주식에 돈을 묻어라. 이게 2006년도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6년 전이네요. 제가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죠. 힐러리 클린턴은 어렸을 때 남동생과 함께 외할아버지로부터 주식 투자란 무엇인지, 주식 차트는 어떻게 읽는 것인지를 배웠고 실제 용돈을 주식에 투자해 몇 배로 불린 적도 있다. 미국에서는 투자가 가정교육의 필수사항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에 눈 떴다고 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저 도박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거 필수인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버는 방법이 필수 아닙니까? 돈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에 눈 떴다고 하면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도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이란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금융 문맹이다. 부모나 학교나 사회나 어디서 이 돈 굴리는 방법, 금융, 돈의 원리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나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돈을 밝히면 속물이라는 식으로 치부됐다.
그러다 보니 투자란 개념이 형성될 리 만무했다. 여의도에 주식하는 사람은 투기적인 요소가 다분한 사람쯤으로 생각했고 돈으로부터 초연한 것이 바른 삶일지 알았다. 그러면서 그럼 누구든지 제일 밝힐 텐데 말이죠. 여의도의 모 운용사 사장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부를 쌓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인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자신이 있어?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는 삶의 일부분이고 평생 사업하는 심정으로 동반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 사업하는 심정, 사고팔구가 아니에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부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 다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식 사고팔구 합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평생 사업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 사업하는 심정으로 동반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마시고 호흡하는 물과 공기와도 같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없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생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흔히 주식에서 장기 투자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생각된다. 장기 투자만큼 훌륭한 투자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그렇기도 하다. 개인들의 실패 이유 중 하나가 단기 매매에 따른 리스크 노출인데 장기 투자자는 확실히 이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실제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다. 가령 개인들이 평균 주식 매매 회전율 사고팔고 하는 거 설명 다 드렸죠? 이것은 연간 500%에 달한다. 500%.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천만 원치 사고팔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식 거래에는 증권사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붙는다. 회전율 500%일 때 평균 거래 비용은 원금의 3.5% 정도다. 은행 예금과 맞먹는 수준의 비용이 투자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은행을 고를 때 0.5%포인트 금리 차이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3.5%의 거래 비용은 무시하는 처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과연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무조건 묻어둔다고 해서 반드시 큰돈이 되는 게 아니었음을 과거 주식의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한 과거 주식의 역사는 국내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국내 개별 종목 10년을 들고 있었는데 12년 들고 있었는데도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투자자 30명이 지난 1990년 초 시가총액 32종목을 하나씩 매입해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1990년, 그럼 몇 년 전이에요? 32년 전이죠. 2006년 현재까지,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왔군요.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제가 이거 한 10년 전인가? 저는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주식에 돈을 묻어라. 그래서 책꽂이에 오랫동안 있는데 지금 눈에 띄어서 다시 꺼내서 저는 가끔 책꽂이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봤던 책들이니까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 꺼내서 중간에 아무 데나 그냥 쭉 이렇게 훑어서 딱 쓰는 데서 한번 쭉 읽어보고 쭉 들어가서 또 한번 또 쭉 읽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 장면이 이 페이지가 나왔길래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2006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무려 17년간 장기 투자다. 투자자 30명의 수익률은 모두 우수할까? 불행하게도 12명은 보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당시 상위 30개의 종목들은 12개 주식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합병등이 아닌 기업업체 소멸돼 사라진 경우는 10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내 개별 종목 1등부터 시가총액 30등까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 종목도 아니고 또 개별 종목도 아니고 뭐죠? ETF죠? 우리는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려서 다시 꺼내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읽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 안 읽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읽어드렸잖아요. 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고 말씀을 설명드릴 때도 이런 이 책에들 근거해서 또 저의 그동안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이요? 사든지 팔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다 내 돈 내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가 떨어졌다고 막 남 욕하고 흉보고 그런 바보 이제는 다 떠났죠. 아, 주가가 떨어지면 왜 남 탓을 해요? 본인이 선택해놓고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귀한 약사장에 저가에 나중에 다시 강사장이 들어오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분명해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서 왜 나 안 불렀어요? 치사하게. 이런 사람들 나타나는데도요. 우리는 꾸준히 나갑시다. 여기까지 끝.